신대래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20강 PLSSM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별 타당도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처음 시작 단계, 평가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영적 측정 모델인지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모델 안에 여러 가지 모형이 있겠죠? 반영적 측정 모델도 있을 수 있고 형성적 측정 모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이제 할 건데요. 반영적 측정 모델이면 이쪽으로 이제 오겠죠?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 세 가지,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를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 집중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통과가 다 되면 그다음 이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이제 구조 모델 평가로 내려올 거고요. 형성적 측정 모델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반영 측정 모델이 아니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이게 뭐냐면 형성적 측정 모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형성적 측정 모델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평가 기준은 이제 집중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이제 중복성 분석이라고도 하는데 이 중복성 분석을 통해서 집중 타당도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스케일이라고 전반적 척도를 하나 설문지에다가 포함시켜서 이 분석을 하게 된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형성적 측정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이 없어야 되잖아요. 공선성이 이제 없어서 이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낮아야 되는데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중공선성 평가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기준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외부 VIF를 봐야 돼요. 아우터 VIF 값을 보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외부 VIF를 본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가중치와 적재치의 유의성과 적합성을 이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형성적 측정 변수에 대해서는 외부 가중치와 또 외부 적재치 두 개를 다 보고 유의성과 적합성을 평가해서 이게 우리가 분석하는 그 분석한 기준에 의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 이게 타당한 특정 변수인지 형성적 특정 변수인지를 이제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다 이제 분석이 돼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 모델 평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항상 우회 단계, 우회 단계 여기 위에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측정 모델 평가거든요. 이 측정 모델 평가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이제 구조 모델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점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측정 모델 평가가 이제 돼서, 측정 모델이 이제 완전하게 문제가 없다. 신뢰도도 있고, 타당도도 있다. 즉, 측정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이 되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예요? 구조 모델 평가죠. 그래서 인허 모델 이제 평가를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중공수를 평가해야 되잖아요. 연구 변수들 간에, 다중공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 VIF를 봐야 돼요. 내부 VIF 값을 보고 이제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래서 다중수이 있는지 없는지 없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설명력이라고 알자성이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변수가 어떤 다른 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도 F 스퀘어라고 해서 이제 F 자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효과 크기도 우리가 이제 평가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력은 주로 이제 휴지화성을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휴지화성 값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 알아보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경로개수 유의성과 적합성을 통해서 이제 하는 게 뭐냐면 가설 검증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구조 모델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가설 검증이죠. 가설 검증을 시행하는 거다. 그리고 측정 모델은 뭐 하는 거였어요? 측정 도구의 목적이 있어요. 의 신뢰도와 타당도, 타당도를 검증하는 거죠. 타당도를 검증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측정 모델 평가고 가설 검증하는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구조 모델 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판별 타당도, 집중 타당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이제 외부 적재치를 이제 보고 하면 되겠죠. 지금은 단형적 주성모델 평가 기준이니까 외부 적재치를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고요. 또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도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구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 외부 적재치를 외부 적재치를 표준화된 외부 적재치를 두 번 곱하면 제곱하면 곱하면 이 측정 변수 신뢰도가 계산이 돼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개별 측정 변수 신뢰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크롬바 알파도 있고 뭐 이제 뭐 로시라고 해서 CR 값이 있는데 이 로시가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이 로시 활용하는 거 또 크롬바 알파 값으로 우리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평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집중 타당도가 있는데 이거는 AVE 값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평균 분산 추출이라고 해요. 평균 분산 추출 지수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중 타당도를 평가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는데 판별 타당도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기준이 있어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폰넬 라카 기준이고요.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차 적재치도 이제 사용하는데 교차 적재치는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과 거의 유사한 분석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기초 통계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탐색적 요인 분석 그거하고 동일한 결과치를 얻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많이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건데 아주 중요한 이제 기준치예요. 이게 HTMT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HTMT 비율을 가지고 또 개념 간의 판별 타당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반영적 측정 모델은 네 가지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인디케이터 릴라이빌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개별 측정 변수의 신뢰도는 뭐로 평가하냐면 0.5 이상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외부 적재치를 두 번 곱한 것이 이제 측정 변수 신뢰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0.5 이상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뢰도가 있다고 평가를 하고요. 또 외부 적재치라는 것을 또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외부 적재치의 적합성을 볼 때는 뭘 보냐면 이 외부 적재치가 얼마 이상? 0.7 이상이면 우리가 의미가 있는 외부 적재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측정 변수를 유지시키는 거고요. 0.4 미만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외부 적재치를 우리 연구 모델에서 그 해당 측정 변수를 제거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0.4에서 0.7 사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가 이렇게 잘 보시고 결과를 어떤 거를 좀 이렇게 그대로 유지시킬 건지 이거를 봐야 되죠. 삭제하는 것이 등산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삭제하고 안 할 것인지를 요 숫자에 있는 것들은 이제 심사숙고해서 또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크게 크롬바 알파로 이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값이 0.7 이상이면 바람직한 신뢰도가 있다. 그리고 로씨를 많이 보는데 로씨도 0.7 이상이에요. 기준이 0.7 이상이면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 타당도가 있는데 이 집중 타당도는 AVE 값을 가지고 해요. 평균 분산 추출 지수를 가지고 우리가 집중 타당도를 이제 평가하는 거고요. 이 기준은 뭐냐면 0.5 이상이에요. 0.5 이상이면 바람직한 집중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 타당도를 또 보게 되는데 이 판별 타당도는 폰넬 라카 기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각선에 이제 표시를 숫자로 표시하는데 이 표시가 바로 뭐냐면 이 숫자가 바로 AV 제곱근이에요. 이렇게 루트를 세운 AV 값이죠. 이 평균 분산 추출을 루트로 세운 거예요. 이 값이 이 대각선에다가 이렇게 놓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놓아지고 요 밑에는 다 뭐가 오냐면 상관관계가 오는 거예요. 상관계수가. 이 상관계수가 오는데 여기 요 값보다 여기 있는 상관계수를 이제 계산했을 때
이거보다 가장 높은 이제 값이 있겠죠. 이 중에서 상관계에서 가장 높은 값이 있을 텐데 이 값보다 이 값이 낮으면 즉 다시 말하면 AV 제곱근보다 이 값이 낮으면 우리가 이게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난 교차적 조치가 있는데 요인 분석이기 때문에 같은 측정 변수끼리 이렇게 묶일 거예요. 이렇게 묶이는 정도가 있어요. 이렇게 다 묶이면 판별 타당도가 각 변수별로 잠재 변수를 잘 묶이는구나.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이 바로 이제 교차 적재치 분석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HTMT 비율 이게 이제 최근에 많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이제 평가 기준인데요. 이게 이제 보면 0.85 또는 0.9 미만이면 이제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0.85 이상이면 약간 이제 판별 타당도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통은 저는 한 0.9 미만이 가장 좋아요. 좋지만 판별 타당도가 있는 거지. 이 숫자가 비율이 0.9 미만이면 숫자가 너무 좋지만 0.9까지도 지금 이게 엄격한 기준이어서 0.9 밑으로 나오면 이거보다 적으면 우리가 또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신뢰 구간법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이 HDP 비율의 신뢰 구간을 구해가지고 하한값, 상한값을 구해가지고 그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1이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걸 봐요. 숫자가 2를 기준으로 해서 1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이제 판별 타당도가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1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이제 판별이 부족하고 2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즉 1이 이쪽에 있다. 이쪽 파트에 이쪽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판별 타당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 이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숫자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구한 숫자가 여기 1이 포함되어 있다. 그 측정 변수가 그러면은 판별 타당도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1을 벗어났으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든지 이렇게 갔으면 우리가 이걸 판별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20강에서 이제 PLSSM 반영적 측정 모델 평가 기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21강부터는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